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코로나19다, 더위다 해서 건강에 매우 유의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서 여름을 잘 나고 가을에 멋진 수확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도둑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그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를 살고 가지만 사실은 내놓을 것 거의 없이, 해놓은 것 거의 없이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축복이지만 사실은 압축적인 삶을 살더라도 예수가 그랬듯이 33년을 살다 가더라도 뭔가 남기는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뭐 7순 8순 살지 않았지만 환갑도 못 살았지만 세계를 놀랄만하게 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갔죠. 이렇게 시간의 품질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간 도둑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박경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경상도에서 의사인데 그는 의사이면서도 경제평론가이고 그리고 방송인이고 또 때로는 신문이나 잡지에 칼럼도 많이 쓰죠. 칼럼니스트고 그리고 저술도 하죠. 작가로서 활동하죠. 투자에서도 일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 교육가인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가로서 특히 교육에 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그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10년 넘게 읽고 쓴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책 열심히는 썼습니다만은 많이 팔리는 책은 못 썼는데 박경철은 이 시골 의사로서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경제가, 방송인, 칼럼니스트, 작가, 투자가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언젠가 그에게 물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2000년 0시부로 술, 담배, 골프, 유혹, 도박을 끊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넘게 그걸 그대로 지킨다면은 술, 담배, 골프, 유혹, 도박을 근절한 상태로 사니까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은 골프가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술은 못 끊는다. 부인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역시 인생은 도박이다. 한방이다 하면서 도박을 못 끊는 사람도 있겠죠. 도박 중독, 유혹 중독, 유혹 중에서는 뭐 섹스 중독이라든가 골프 중독,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전부 다 중독성 있는 것인데 그의 가치관에 따라 딱 끊어버렸던 거죠. 시간 도둑은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꿈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대개는 주색잡기에 나는 주특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색잡기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게는 끊을 수 없는 주색잡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개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죠. 그래서 대개는 주색은 패가 망신하는 길이라고 보았죠. 잡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너무 놀 줄 모르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욕망도 그런 거죠. 자, 박경철이 그랬다면 역시 그 신라의 땅 일찍이 살았던 김유신이 있죠. 김유신과 이 김춘추는 삼국을 통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김유신이 일찍이
이 청관녀라는 기생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색에 빠져서 집에 안 돌아오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불러서 너 아직 젊고 그리고 이렇게 화랑 출신으로서 전도가 양양한데 그렇게 주색잡기에 빠져서 기생품 안에 빠져가지고 무슨 큰일을 이루겠느냐. 앞으로는 주색을 삼가고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말이 또 청관녀의 이 주막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술을 마시고 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 가는 이 설화라는 건 뭐 상이하죠. 그리 향하려고 하는 말 목을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치고 말 한 장만 가지고 왔다잖아요. 말 같으면 지금의 자동차죠. 그가 아끼는 애말을 그 자리에서 주색의 길로 인도하는, 말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그 술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리 향한 거 아니겠어요? 차도 그러잖아요. 차 몰고 어디로, 차 몰면 어디로 향하는, 차가 무슨 죄입니까? 뭔 사람이 문제지. 그렇다면 김유신식으로 내가 어머니의 그 경계를 지켜서 주색을 경계해야 되겠다. 너는 주색을 멀리하고 내 할 일을 하겠다 하면은 김유신처럼 애마를 죽이는, 바로 목을 치는, 이를테면 차도 그대로 팔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망가뜨리는 그런 이 결연한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죠. 자, 박경철처럼 자의적으로 탁 다짐한 것을 지키든가, 이거 보통 독종이 아니고는 못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 김유신 같은 어머니가 오늘날도 대부분이죠.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술 먹고 다니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나 김유신처럼 지키면 김유신처럼 되는 수가 있고 비슷해지지만 피로 흘려버리잖아요. 마이동풍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옆에서 이 부모가 경계해 주는 것을 지키거나 자극받아서, 아니면 스스로 지키면 이 시간도둑을 딱 잡아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시간 도둑은 우리 옆에 질비하죠. 아까 그 박경철 같으면 유혹이라고 했는데 이 유혹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저 이를테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기껏해야 빵집, 만화집, 제가 이제 지난 마이산에 있는 촌놈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대도시라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 다니니까 뭐 그때 극장이나 있고 뭐 게임기도 있고 그랬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컴퓨터로 유혹물이 즐비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물을 그대로 끊어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옆에 가지 않는다는 거, 한번 근절하고 그걸 지킨다는 거, 이게 보통 독종이 아니고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도 고관대장인데도 박원순이 이 주색의 문제를 끊지 못한 거냐. 여자 문제를 사실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비극을 낳고 나라가 온통 흔들흔들했잖아요. 시간 도둑이 뭔가 하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색이 나는 추구하는 바다, 내 꿈이 그거다. 그러면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골프 나는 안 치고는 못 산다. 그러면 거기에 미쳐야 되겠죠. 거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야 되겠죠. 시간 도둑을 파악하는 방법은 한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됩니다. 일하는 것, 업무, 그 다음에 인맥, 인간관계 맺는데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매체. 오늘날 이 영상 매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죠. 그 밖에 이제 일상,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잠자는 시간 빼내면 되죠. 한 주 정도 하면 어디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 여가 시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매체입니다. 매체. 독서는 이를테면
한 해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한 40% 안팎? 놀라울 정도죠. 외국인에 비해서, 특히 미국이나 일본인에 비해서 이건 5분의 1 수준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평균 10권 안팎? 아마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한 해에 한 50권 안팎?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네, 뭐 미국을 우습게 하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는가 중요합니다. 영상 매체는 아무라는 게 아닙니다. 영상 매체는 근데 너무 쉬워서, 너무 편리해서, 편리하면 뇌 자극을 약간 하고 나약하게 하기 때문에 불편한 자극으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독서에 비해서 그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 집단 유대인들은 불편하고 또 불편하게 공부합니다. 어릴 때는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나 그 성경이나 탈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토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래끼리 토론하고, 집에서 안식일 같은 때 부모와 토론하고, 일상 문제를,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문제를 또 토론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도 저도 이게 1년 또 넘게 했기 때문에 많이 봤지만, 사실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도 원고 없이 토론이 가능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나 되려나? 그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정리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과 그 문제를 놓고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그 사람들한테 하버드 같은 데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한테 공부가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대학 가서는 나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아이비리그 이른바 8개 되는 그 미국 대학 가서 탈락률이 한 50% 되잖아요. 진입만 생각하니까, 진입사회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만 요란하고, 대학 들어가면 또 뭐 그냥 성공한 듯이 책도 써내고 그러지만 사실은 적응도 못하는 사람이 절반 안팎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반 살아남은 사람도 어쩌겠어요. 별것 없는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요란 떠는 것이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학자든 세계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교수든 학자든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학자들 극히 드물고 또 드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너무 쉽게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것은 꼭 시간을 쓸데없는 데 써서만이 아니라 시간의 품격을 떨어지게 하는 것. 즉, 같은 지식을 습득한다면은, 예, 저도 영상을 하면서 영상을 비하해서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얻는 지식, 이를테면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을 이렇게 이제 화면은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작업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작업하는 게 작업 효율은 떨어집니다. 생산성은 떨어진다고요. 껌을 씹으면서 투수를 한다. 그게 안정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작업도 자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 매체를 너무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내 목표를 이를테면 전문가가 되기로 했다. 이를테면 뭐 음식 평론가가 되기로 했다. 그러면 영상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음식 이론,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 농산물 문제, 조리, 가공 문제, 여기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되지. 그 지식을 아주 쉬운 걸로 습득해가지고는 사입이 되기 십상이지 전문가는 되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겉멋들이고 너무 쉽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것은 간접 체험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저도 영상을 이제 뭐 한 달 안팎은 되게 이 문자보다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게 한계가 많고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수도 있고 시간의 그 뭐랄까 품질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영상이나 전화라는 것은 시간을 절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영상 없는 시간 해가지고 뭐 한 해에 열흘 안팎은 아예 책만 읽는 시간으로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전화를 끄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독서할 때나 조술할 때는 전화 끕니다. 뭉텅이 시간이 있어야 그런 시간을 몰입해서 조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만 해도 상당히 몰입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영상 보는 것은 그에 비해서 훨씬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극의 강도가 약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많이 채운다면은 독서한 사람한테 이따 결국은 당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한테 쩔쩔매는 겁니다. 한국인이 뭐 유태인 못지않게 머리가 좋니, 열심히 공부를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 인구가 세계적으로 0.1%라고 해요. 0.2%.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우리나라 5천만, 그쪽에 2천만 안팎, 2천만인가 3천만인가 그런데 어림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든 뭐 인간관계든 자기 일상이든 이렇게 이제 써보면, 한 주 정도만 써보면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고 하고자 하는 그 꿈은 있는데 내가 전문가 된다고 하면서 너무 이 전문 서적은커녕 영상만 봤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김유신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에마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중형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자기 시간을 그것이 너무나 많이 투자하게 만든다면, 너무나 자원을 많이 빼앗아 간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쪽에 자원을 투자할 수 없다면 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은 비싼 수업료를 주고 치르는 최고의 학교 다니는 셈이 되는 거고, 독서는 경험보다는 못하지만 간접 체험 중에서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독서는 유튜버보다 훨씬 더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유튜버를 하고는 있지만 이 유튜버에서도 많이 따져서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시간 낭비를 안 하려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품격 높이 유지하려면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영상 매체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63세나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즉 인맥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교사, 그다음 교육계로서 30년 안팎을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 자유교사로서, 자유교수로서 뭔가 이바지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편 한 편 제작을 합니다. 시간 도둑을 딱 잡아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아주 그 정교한 옥으로 된 데다가 이렇게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입힌 아주 고급, 작지만 매우 정교한 필통입니다. 이렇게 작고 야무진 것도 있고, 크고 엉성한 것도 있고, 크고 야무진 것도 있고, 작고 엉성한 것도 있고, 인생 역시 이렇게 다채롭죠. 여러분의 인생을 야무지고 그리고 거대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